결국 10개월 만에 폭망을 했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3억 5천을 10개월 만에 날린 거죠. 고대 경영학과를 나온 친구인데 주차장 관리하고 사무실 관리하는데 1억 이상 받던 사람이 이렇게 큰 돈인 줄 자기 예전에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인들 언제 퇴직하는 줄 아세요? 회사에 입사해서 평균 14.5년 근무한다고 합니다. 법정 정년까지 가는 사람이 9.7%,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부장까지 승진하는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인 시절에 폭증하는 생활비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잘 하는데 직장 회사 밖을 저는 이제 그 강호 무림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림 강호에서 제가 약 30여 년간 1000여 개 이상의 그 다양한 기업에서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대학 뭐 이런 다양한 주제로 강의 및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직장인과 직장생활 그리고 퇴직 이후의 삶을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새 저는 뭐 이렇게 가보면 저를 이제 N잡러라고 이제 많이 제가 소개를 하는데 요새 그 N잡러 시대라고 하죠. 뭐 강사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교수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컨설턴트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뭐 신문이라든가 이런 잡지에 그 글을 기재를 하니까 칼럼 리스트라고 또 이렇게 불러주기도 하고 또 책을 냈더니 또 작가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또 유튜브 활동을 좀 했더니 크리에이터라고 또 불러주기도 합니다. 요새 제가 지금 퇴직자들이 울고 있다라는 책을 바이북스에서 이제 이번에 그 출판을 하는데 같이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 그리고 제가 3년 전에 퇴직과 은퇴 사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출판을 했었고 행복한 은퇴를 위한 생애설계 박문각에서 이제 출판을 했었는데 제가 30여 년간 만났던 많은 직장인들 그 사람들의 그 삶을 보니까 퇴직 이후의 삶이 그렇게 결코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직장인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퇴직, 은퇴, 경력 관리에 대한 것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는데 퇴직과 은퇴와 경력 관리에 관련된 책을 제가 뭐 한 50권 이상 아마 읽어봤을 겁니다. 셀프 리더십이라든가 그래서 유튜브 블로그 등을 이렇게 검색하고 제가 이제 그 주변 지인들 저한테 강의를 받았던 양반들 또는 퇴직자 뭐 제 주변 사람들 은퇴자들의 삶을 살펴보니까 퇴직 이후의 삶, 현실이 상당히 심각하다. 거의 재앙 수준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퇴직자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죠. 지금 많은 퇴직자들이 가슴 깊이 회한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과 은퇴, 재취업의 현실을 여러분과 함께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가 공짜가 없고 두 번째 비밀이 없고 정답이 없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제 이야기가 꿈을 오버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가감없이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지금 준비되지 않은 퇴직은 왜 재앙일 수밖에 없는가? 직장인들이 퇴직 이후에 언젠가는 퇴직을 하는데 퇴직 준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는 퇴직은 결국 직장인들한테 돌아가는 맥이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한 12~13년 전에 그 이야기인데 N그룹 연수원에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던 김 부장 그 해 임원 승진 예정자였는데 그때 48인가 한 50이 약간 안 됐던 잘생기고 예의 있고 부침성 있고 인간적이고 아주 매력덩어리였던 사람입니다. 인맥 관리도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키도 한 80 정도 됐으니까 진짜 어디에 내놔도 그 뭐 잘 팔려 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보통 이제 연수원에서 이제 그 뭐 이 고급 관리자면 뭐 강사 교수들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아주 이 사람이 부침성 있고 예의 바르고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농담도 잘하고 뭐 형님이라고 이제 아주 부침성도 있고 그런 친구인데 회사가 그냥 갑자기 기업 경영 악화로 그룹에서 이제 연수원에 이제 오다가 떨어진 게 구조정해라. 3명을 할당을 딱 내렸어요. 3명을 자르라고 하니까 양반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거죠. 뭐 스카이 나오고 뭐 인맥 관리 자기 잘하고 뭐 자기 실력 있다고 이제 그 자부심을 갖고 있던 친구인데 다른 사람 건드리지 마라. 내가 나가겠다. 이 무모한 자신감, 막연한 기대감이 결국 재앙을 불렀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몰랐죠. 저도 몰랐습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그 동네가 이제 그 천호동 그쪽에 있는데 길동에다가 이제 프랜차이즈 복집을 차렸어요. 이때 이제 50이 아직 안 됐으니까 큰아들이 이제 막 고등학교 막 1학년인가 그러고 이제 둘째가 중2인가 중3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프랜차이즈 복집을 지금은 그런 정도의 규모를 만들려면 한 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때 하면 3억 5천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퇴직금 1억금 해가지고 이제 한 1억 5천을 받고 이 친구가 그래도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안 해서 한 1억 5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와이프가 이제 몰래 가지고 있던 돈 1억을 이제 내놓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한 1억을 받아가지고 한 3억 5천 가지고 이제 그 프랜차이즈 복집을 차렸는데 이제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또 강사들 교수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어우러지는 사람들 이제 저하고 이제 한 3명이 2달 후에 이제 그 방문을 했는데 그때 한창 바쁠 때를 피해서 한 9시쯤에 제가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해에 임원 승진할 케이스에 있던 사람인데 불과 몇 달 사이에 그 사람이 현재의 모습이 뭐냐면 주방장 보조였어요. 그룹의 임원 부장이었지만 임원이나 승진한 거나 마찬가지의 연사원장 역할을 했으니까 임원에 준하는 이제 그 대우를 받았던 사람인데 현재 직위 주방장 보조예요. 가서 이제 기다리고 이제 그 먹고 있는데 한 9시 반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이제 형님 제가 새로운 꿈이 아젠다가 생겼다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제가 주방장을 잘라내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냐 하니까 주방장한테 인건비가 나가니까 가게를 운영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때 한 400 정도 줬다고 하니까 3억 5천 들여서 한 400 월 수익 400 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통 자영업 창업을 하면 개업벌이 3개월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니까 손님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와이프가 언제 뭐 그런 데 가서 일을 해봤겠어요. 서빙하랴, 카운터 보랴, 서빙하는 여직원 하나하고 같이. 그리고 나중에 가보니까 그 여직원도 이제 그 아웃을 시켰더라고요. 장사가 안 되니까 뭐 유지하기 어렵죠. 주방에서도 한 사람 가문을 하고 결국 10개월 만에 폭망을 했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면 3억 5천을 10개월 만에 날린 거죠. 1년 남짓 이 사람이 그리고 거기서 1억 5천을 빚을 졌는데 그나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날렸으니까 1억 5천 정도의 빚을 진 거지 대개 자영업 창업을 하면은요 50% 이상이 남의 돈 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년 남짓 이 친구가 이제 구직 활동을 하다가 성공을 했는데 저도 이 친구가 그때 고대 경영학과를 나온 친구인데 주차장 관리하고 사무실 관리하는데 3,500, 4천 1년 남짓 구직 활동을 하다가 한 4천 1억 이상 받던 사람이 이렇게 큰 돈인 줄 자기 예전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도약의 기회를 삼겠다라고 하는데 그 뒤로 아예 연락이 없더라고요. 결코 그러니까 잠수탄 거죠. 여러분 창업 결코 쉽지 않습니다. 퇴직자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양반이 나이가 50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이제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막 대학교 가는 문턱에 있을 때 생활비가 폭증하는 타임이죠. 퇴직자들이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모른다는 게 결국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 퇴직하는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짧습니다. 요새는 신사오정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IMF 때, 그러니까 20여 년 전, 막 25년쯤 된 것 같네요, 벌써. 유행했던 5,6도, 4호정, 38선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5,6도 56세까지 일하면 도둑놈, 4호정 45세 정년, 사필 규정이란 말도 있습니다. 40대는 반드시 정년 퇴직한다. 퇴직하는 거죠. 38선 38세가 한계다. 그 당시에 20년 전, 25년 전에 유행했던 말이 지금 다시 유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피눈물 흘리는 직장인들이 무지 많습니다. 퇴직자들이. 제 후배가 아들이 자동차 회사를 다니는데 아주 좋은 회사죠. 근데 이 회사가 철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 아들이 지금 올해 38살인데 제가 그 친구 아들이 그 회사 들어갈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판단 잘해라. 형님 이거 괜찮아요. 뭐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는 거죠. 저는 이제 기업 강의하고 컨설팅을 다니다 보니까 그 흐름을 아니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38세면 이제 직장생활 한 9년, 작년에 결혼했어요. 9년, 10년 했는데 그 회사가 철수를 하니까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아직 40이 안 됐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조기 퇴직, 명예퇴직, 황당한 퇴직, 생태란 말도 유행했어요.
해고는 안 당하는데 타부서로 쫓겨가는 거죠. 또 동태, 한겨레 명예퇴직 당하는 사람. 알벤 명퇴족도 있더라고요. 퇴직금 플러스 위로금까지 받는 명퇴자들이 있습니다. 또 장미족들, 장기간 미첩하는 이런 시대. 근데 지금 다시 신사오정 시대가 됐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들 직장인들 언제 퇴직하는 줄 아세요? 주된 직장. 그러니까 회사에 입사해서 장기 근속하면 그래도 7, 8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이 주된 직장에서 평균 14.5년 근무한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다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정년, 법정 정년까지 가는 사람이 9.7%, 10%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23년도 11월, 12월 달에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이 통계청에서 인용해서 이 친구들이 이 일간지에서 발표했던 자료인데 주된 직장에서 평균 50.5세에 퇴직을 한다라고 합니다. 보통 요새 30세에 입사를 한다고 하면 14.5년 45세 전후에서 퇴사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부장까지 승진하는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가 안 됩니다. 그러면 10%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이게 50 전에 퇴사하는 사람이 90%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임원 승진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한 1%라고 했는데 지금은 0.1%에서 0.3%. 대기업, 중견기업 정도 되면 임원될 확률이 1000명 들어오면 1명이 된다는 거예요. 신사오정 시대에 여러분들 중요한 거 45세에서 50세 사이에 퇴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요새 결혼을 몇 살에 하죠? 평균 35세. 35세에 입사를 해서 결혼을 해서 45세쯤 퇴직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애들이 10살 남짓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인 시절에 폭증하는 생활비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왜 퇴직 준비를 못하는가?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은 퇴직 준비를 못한다. 아니, 안 한다. 이게 통계청 자료입니다. 이것도 중앙일보라든가 매일경제에서 작년에 나왔던 통계 자료인데 퇴직 준비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현실적으로 퇴직 준비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왜? 회사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거든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 월급을 주면 월급 100을 줬다 하면 여러분 10배는 벌어줘야 그 회사가 유지되거든요. 직장인이 그런 거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거든요. 그 업무 성과를 내지 않으면 회사에서 아웃이에요. 지금은 이제 대량 학살 시대, 구조 조정의 시대, 상시 구조 조정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시 수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판에 회사에서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딴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죽지 살기로 성과를 내야 돼. 회사를 언젠가는 아웃된다는 거, 그만둬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도 지금 현재 생존하는 것 자체도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몸이 녹초가 돼요. 그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성과를 내려고 하려면. 또 거기다가 상시 구조조정을 하니까 내 옆에 동료들이 떠나잖아요. 그 떠난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인원을 충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떠난 사람들의 일거리를 남아있는 사람한테 또 나눠서 업무 할당을 또 해줘요. 업무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 시절에 어떻게 퇴직 준비를 하겠어요? 준비되지 않는 퇴직은 결코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제 친구가 같이 이제 그 김철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뭐 좋은 대학 나와서 스펙 좋고 인간성 괜찮고 예의 바르고 말도 잘하고 그 친구들한테 술도 잘 사요. 그 모 회사 보험회사에 그 국장을 하다가 그 회사가 이제 또 이제 뭐 M&A 뭐 하고 뭐 이러면서 그 N생명보험에 갔다가 S화재 갔다가 그 이제 국장으로 갔다가 뭐 영업이 안 되니까 또 밀어내기 위해서 나와서 이제 대리점을 개설을 했는데 대리점이 자기 사업이거든요. 그 2번 실패를 했어요. 대리점을 그 역삼동에다가 사무실 꾸리는데 인테리어 비용만 1억 4천 들더라고요. 결국 실패를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빚더미 안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2번 실패했어요. 재취업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재취업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빚더미 안게 되니까 가정부를 하게 되고 부부싸움 하게 되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상당 기간 외부에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이 친구 노숙은 안 했습니다. 세월이 가고 지금 이제 세월이 가서 이제 부부 화해를 하고 집사람이 이제 받아줘서 다행히 이제 이혼을 안 나겠는데 이거 지금 진짜 매력적인 친구인데 지금 택시 운전을 합니다. 옛날이요 라는 소리를 부르면서 그래도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될 줄 자기도 몰랐다는 거죠. 나 이제 60 넘어서 적지 않은 나이에 재촉도 불가능하고 밤에 이제 눈이 안 보여서 밤에는 또
운전을 못하고 낮에만 이제 밝을 때만 운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될 줄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퇴직은 은퇴가 아닌데 사람들이 퇴직을 은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퇴직과 은퇴 사이라는 책, 그리고 이제 이 퇴직, 은퇴, 경력 관리라는 이런 쪽에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시중에 있는 서점에서 책을, 이 퇴직, 은퇴 관련된 책들을 한 50권 이상 제가 구입을 해서 연구를, 스터디를 해봤는데 퇴직을 하나같이 은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퇴직은 은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JTBC에서 하는 최강 야구를 아주 즐겨보는데 이제 김성근 감독이 요새 이제 감독을 하고 계시고 거기 이제 대단한 스타들이죠. 박용택이, 이대호, 정근우, 유희관이, 이대은이, 김문호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몇백억 자산가들이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은퇴한 사람이요, 퇴직한 사람들이요. PD님, 이 사람들이 은퇴한 사람이요, 퇴직한 사람들이요. 근데 은퇴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김성근 감독이 42년생이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이분이 84살이세요. 이 양반이 텔레비에서 하는 걸 야단을 치는데 너희들은 프로다. 왜냐하면 지금 돈을 받고 야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현역 시절에 받던 연봉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출연료를 받고 여러분들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프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박용택, 이대호, 정근이, 유희관이 이런 프로들보다 이 김성근 감독이 진정한 프로이신 것 같아. 암 수술을 4번을 하셨대요. 4번을 하시고 기저귀 차고 피가 흐르니까. 그리고 펑고를 치셨다고 하니까 진정한 프로가 그 양반인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김성근 감독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서울이 고향이고 서울 사람인데, 지금 제가 하나 팬이에요. 김성근 감독이 계실 때부터 하나 팬이었는데, 근성이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자, 직장인은 언젠가는 퇴사를 하는데, 자, 퇴직과 은퇴라는 개념은 달라요. 퇴직은 뭐예요?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퇴직이라고 하고, 은퇴라는 것은 물러나서 숨는다. 그럼 여러분들 45세에서 54세 사이에 퇴직을 하는 것이 은퇴요, 퇴직이요. 45세라고 하면, 45세에서 50세라고 하면 인생의 전성기예요, 사실은. 최고의 전성기인데, 더 안타까운 건 45세에서 50세 사이에 인생에서 가장 많은 생활비가 들어가는 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때 현직에서 물러나서 한가라에 지낼 수 있는 은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시중에 있는 책들이 하나같이 퇴직을 은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퇴는 백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백수의 종류가 동백도 있고, 동네 백수, 가백, 집에만 있는 백수, 불백, 불쌍한 백수, 마포불백, 마누라도 포기한 불쌍한 백수,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새 파이어족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쑥 들어갔어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빨리 돈 챙겨서 조기 은퇴를 하겠다라고 했던 게 광풍이 불었는데, 지금 파이어족이라는 단어가 쑥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이른 나이에 돈을 모으기도 어렵지만 이른 나이에 돈을 모았다라고 해도 놀고 먹을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요새 최고의 백수가 반백, 반은 일하고 반은 백수 생활. 그러니까 일주일에 4일은 일하고 3일은 놀고, 또는 4일은 놀고 3일은 일하고, 이런 백수. 이런 건 괜찮은데, 이건 한 80쯤 된 양반이 한 3일 일하고 4일 논다고 하면 그 나이에 어울리는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도 꿈이 그쯤 돼서 반은 일하고 반은 놀고, 그러니까 전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퇴직과 은퇴 사이에는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여러분 45세에서 은퇴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트렌드로 봤을 때는 지금 80대의 80%의 어르신들이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45세에서 80세까지 일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45세에서 국민연금이 이제 지금 62, 3세에서 받는데 점점 좀 시간이 이제 늦춰지잖아요. 65세에 국민연금을 받는다라고 치면 45세에서 65세까지 퇴직 크레파스라고 얘기를 해요. 경제적 절벽의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퇴직과 은퇴 사이에는 상당한 갭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또 직장인들이, 퇴직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게 지금 이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퇴직을 앞둔 40대 중반, 50대 이 사람들, 이분들보다 이 30대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게 경력 관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커리어 디벨롭먼트 프로그램. 경력은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어디에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다니는 거거든요. 그럼 그 회사에서 여러분이 비전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를 사랑하고 회사에서 여러분들 역량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자들이 울고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이번에 책을 출판했는데 원래 제가 제목을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쓰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뭐 저작권에 뭐 영향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살아온 기적. 그러니까 살아낸 삶의 역경이 살아갈 역량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토크쇼를 하면 좋겠어요. 퇴직, 생애 설계, 경력 관리,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프리토킹 하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지고 가야 된다는 거. 그럼 멋있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려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비전을 창출하셔야 됩니다. 친구도 많이 사귀시고 회사에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회사에서 또 대인관계를 많이 잘 만들어내시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설레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